예, 한 달이 이제 또 가네요. 한 달이 가고 어김없이 오른이 또 시작되는 아무 의미 없는 하나만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네요. 무자다리에서 이제 기축달, 이제 이번 달 이제 동지가 지나갔죠. 음양적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죠. 무자라는 것은 동지를 기점으로 음양이 변화되죠. 어쨌든 뭐 하나만한 이야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계속 하겠지 뭐. 때려친다가 말은 맨날 하면서도 안 때려치우죠. 한 해의 시작을 동지냐 입춘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죠. 많이들 하죠. 동지가 기준이다, 뭐 입춘이 기준이다. 뭐 아직까지도 뭐 그거 가지고 뭐 서로 뭐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충분히 싸울 수 있죠.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점사는 동지를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뭐 6초라든지 6임이라든지 이런 점사들 같은 경우는 동기를 1년의 시작으로 보는 걸로 난 알고 있고,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입춘을 기준으로 보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점이라는 것은 음량을 보는 거잖아요. 음량. 된다, 안 된다.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걸 보는 거니까, 그게 음량을 기준으로 보니까 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죠. 가부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주 같은 경우는 가부가 분명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농사 짓는 게 사주잖아요. 농사에 가부가 분명한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잖아. 그냥 때가 되어서 씨 뿌리고 뭐 키우고 거두고 저장하고 뭐 이러는 게 이제 농사인데, 결국은 계절이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입춘을 시작점으로 보는 게 합당한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무조건 동지가 중심이다 빡 옮기지 말고, 동지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동지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해달라고. 무조건 우기지 말고. 그래서 사주가 계절학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주가 왜 무슨 근거로 계절학이냐. 그러면 일단 할 말이 없다. 사주는 계절학이고, 엄연히 궁통이라는 책도 있고, 궁통보감이라는 책에서도 이미 이렇게 계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 맨날 이야기하는 게 한난조섭이고, 봄은 따뜻해지는 시고, 여름은 덥고, 맨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계절학 아닌가? 그 계절학이라고 해야지. 우리가 삼합방합도 똑같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괜히 방합이라고 하겠냐고. 계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호, 임묘진 봄, 사오미 여름. 다 계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호술도 마찬가지예요. 인호술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맞아 돌아가는 거잖아요. 세 파트로 인호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어떤 하나의 어떤 역동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은 다 이런 것들이 계절을 의미하는 것인데 왜 그걸 갖다가 계절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그리고 각 계절마다 토가 있는 것만큼 또 계절을 의미하는 가장 큰 이유지 않나요? 임묘진의 진토라는 게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 사오미 신유술의 미토라는 게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 우리가 그걸 환절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 다 계절을 의미하는 건데 왜 이걸 가지고 계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똑같은 얘기구나.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해가 하기 싫은 건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정말로 무식하든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반박을 하고 싶으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라.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마라. 별것도 아니에요. 왜 별것도 아닌 가장 근본적인 걸 가지고 뭐 자꾸 그런 이야기 하냐고. 어쨌든 좀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당한 방향성으로 좀 사주를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꾸 신사 같은 거 섞고 12운성 같은 거 섞고 이러면은 중간에 공부하다가 제가 장담하는데 100% 헷갈려요. 100% 좌절하고 100% 포기해요. 12운성 신사 섞잖아요. 중간에 100% 포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론이 아니거든. 사주와 접목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그렇다라고 상상의 나래를 핀 거고 갖다 붙인 거지 사주의 이론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라니까. 하나 툭 떼어가지고 이럴 거야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삼재 보는 거하고 뭐가 달라? 분명히 부탁하는데 기본에 충실합시다. 기본에 충실하면은 12운성이나 신사 이런 거 안 보여요. 그거 안 봐도 얼마든 이야기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더 걸리적거려요. 오히려 신살이나 12운성이 더 걸리적거려. 그거 안 봐도 얼마든지 사줘봅니다. 기존의 거를 가지고 못 보니까 자꾸 신사 갖다 붙이고 12운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야기 한 번 나면 100번이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할 거예요, 나는. 잔소리가 되든 말든 간에. 그래서 원리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중간에 한계를 느끼고 또는 헷갈려. 이게 뭐지? 이러고. 결국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 라고 이연사, 목 놓아 강조합니다. 이제 호섭이는 벗어났어요, 머리가. 호섭이 벗어나고 이제 자라는 과정에 여기가 약간 울퉁불퉁 해가지고 좀 손 좀 봤어, 여기. 좀 낫네. 지금 머리 상태가 딱 좋네. 잘랐을 때 딱 요 상태가 제일 좋은데. 나도 옛날 사람이고 아저씨라서 막 파격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4시에요. 나이가 54. 세월은 참 가고 나이는 먹네요. 어쩌다가 내가 20대, 30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60을 바라보는 54시라는 나이가 드네요. 그러게 이러다 뭐 늙고 또 언젠가는 죽겠죠. 어차피 태어나면 죽는 거고 복작스럽게 살면 사는 것이고 뭐 그런 거지. 일단은 자, 또 의미 없는 월운 일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무자달이었죠? 무자달이었고 지난달은 이번 달이 이제 기축달이죠. 기축달인데 기축이라는 게 이제 축을 낀 기토를 이야기를 하죠. 축이라는 것은 이제 음양을 넘어가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음에서 이제 해자축이라는 음에서 임묘진이라는 양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점에 서 있는 게 이제 축토죠. 그래서 기토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끊어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질긴 악연이 끊어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단절되는 거 뭐 이러는 게 이제 기축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 달에 많은 것을 끊어낼 겁니다. 많은 뭐 인연을 끊어낼 수도 있고 뭐 직장을 끊어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끊어내겠죠.
뭐 코로나도 끊어내면 참 좋을 것 같아. 뭐 제가 섣불리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기축이란 건 전환점이 될 만은 해요. 코로나에 대한 전환점이 될 만은 해요. 그게 기축이니까. 더군다나 신축년이잖아요. 더군다나 신축년의 기축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코로나도 하나의 어떤 그 세력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생각은 들고 다만 이제 내년이 이제 신축년이기 때문에 신축년이라는 것은 기축은 하나의 어떤 반전을 만들어나는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모멘텀 단어 멋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영어로 써야 돼. 기축이라는 이런 모멘텀 뭘 기점으로 해서 근데 신축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축이라는 것은 신축 이민 이렇게 들어가죠. 경자 신축 이민 이제 그렇게 하면 돼. 신축은 신축년이고 그리고 이제 기축 경인 이렇게 봐야지. 기축달 다음에는 이제 경인달이죠. 경인이라는 것은 빠르게 종식돼 간다는 이야기인데 빠르게 종식돼 간다는 이야기인데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보니까 또 쓸데없이 항상 이렇게 미래 예측을 하죠. 저는 이게 병인가 봐. 미래 예측을 맨날 해요. 쓸데없이. 근데 제가 좀 진지하게 해서 미래 예측을 한 거는 별로 틀린 적은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뭔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이야기한 것 치고는 그렇게 틀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기축을 전환점으로 경인 달에는 많이 잠잠해지고 일상으로의 평화가 오지 않겠나. 틀리면 어쩔 수 없고 뭐 어쩔 수 없고 맞으면 좋고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라는 게 원래가 맞은 거는 기억하고 틀린 거는 까먹는 게 사람이야. 이제 잡설은 그만하고 기축달의 간목 간목 기축달의 간목 그리고 누가 마이크 이야기를 가끔 하더라고. 나보고 좀 마이크 좀 좋은 거 쓰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마이크를 큰 거 있잖아. 요즘 막 유튜브들 보면은 막 몇십만 원짜리 마이크 막 이래가지고 막 앞에 망까지 해가지고 막 소리 들으면 좋긴 좋아. 내가 봐도 좋긴 좋은데 그런 건 나하고 안 맞아요. 나는 이렇게 막 이랬다가 막 자세 불량에다가 막 이랬다가 듣는 사람 정신사 나오죠. 막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서 난 핀 마이크를 좋아해요. 이것도 핀 마이크 쓰잖아요. 이것도 핀 마이크. 핀 마이크 나 많이 샀어요. 지금 한 7개 되나? 무지하게 많이 샀어. 내가 핀 마이크를 굉장히 많이 샀어. 그래서 찾다 찾아낸 게 지금 쓰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찾다 찾아낸 게 지금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컴퓨터를 새로 갈았는데 컴퓨터 상태가 좀 얘가 다 좋은데 뭔가 마이크하고 매칭이 잘 안 맞아. 얘가 그래가지고 생각만큼 이 마이크 성능을 다 발휘를 못해요. 이 정도 나오는 거는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소리 이 정도 나오는 거를 그냥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라. 그러고 그 설정을 안 했구나 내가. 하하.
하하. 이게 그걸 안 했구나, 이게. 어째 음질이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유가 그거였구나. 어쩔 수 없지, 뭐. 일단은 간목. 잡스가 왜 이렇게 기냐? 간목. 간목은 이제 기축달이죠. 간목 기축달 이제 정제죠. 간여지동 정제입니다. 간여지동 정제. 기축달은 편하구나. 똑같은 육신이 다르질 않아가지고 간여지동이라서 편하네. 간목이 축토를 보고 간목이 기토를 보는 거는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일단은 간목이 축토를 보는 거는 그냥 절대적 우운을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생목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해자축의 수생목이 다른 거예요. 보통 해수가 간목을 보는 거는 어떤 이렇게 안정지향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수는 어떤 자기 자립, 새로운 자기 이정표를 세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축토라는 것은 추종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추종자, 나의 매니아들. 또 이거는 준비된 밥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축이라는 것이 간목을 보면은 수생목으로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니아적인 것들.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기축달은 내가 요구하는 것들, 갑기 합이 됐죠. 이렇게 보통 양이 음과 합을 할 때도 있고, 음이 양이 합을 할 때도 있죠. 보통 양이 음과 합을 하면 정신 나갔다 그러고, 음이 양을 합을 하면은 정신 나간 놈이 옆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렇게 합되면은 양이 정신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갑기합이라는 것은, 목극토인데, 일종의, 사사롭게 이야기하면 유흥,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사랑 고백?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천년백년 같이 살 것처럼 했는데, 천년백년을 못 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갑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국토라는 게 이정표와 같아서 우리 함께 가자, 이게 목국토거든. 갑기합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천리길을 같이 갈 줄 알았는데 백리밖에 못 가서 주저앉은 게 갑기합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갑기합이라는 것은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안타까움이더라. 모든 오행의 해석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갑기합이라는 건 또 쉬어가는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간목이 무토를 보는 거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끌고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간목이 기토를 보는 것은 휴양지용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밌게 놀자, 재밌게 살자, 이런 게 이제 갑기합이죠. 무수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밤 10시에 무슨 상담을 하자고 가끔 요즘 새벽에도 가끔 문자 와요. 상담을 신청합니다 이러면서 12시 이후로는 안 울리게 해놓죠 제가. 이야기도 말했죠. 그래서 갑기합이라는 게 잠시 나를 내려놓고, 갑기합은 다른 말하면
가야 할 곳이 아닌 곳에 간 게 또 갑기합이에요. 목국토 하면 안 되는 데 가서 목국토 한 거라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무슨 논바닥에다 나무 세워놨다, 뭐 이렇게 자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너무 상징적인 표현이고, 너무 물상론적인 표현이라서 그 별로 안 좋아하고, 항상 뭐든지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건. 갑기합이라는 것은 알면서 간 거예요. 수명이 짧은 줄 알고 간 거고, 잠시 휴양하러 간 거예요. 그게 갑기합이에요. 잠시 정신 나간 거예요. 잠시 정신 다 가면 어때?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영원히 정신이 나가나? 다만 이제 축토의 갑기합이라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축중기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간목 입장에서 기축달이라는 것은 맹세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인연을 더욱더 공고히 해서, 평생 같이 가기를 이렇게 서로 다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게 간목의 기축달이죠. 축토의 수생목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목의 기축은 일단 정제라는 것은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작은 단체 혹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 서로에 대해서 가야 할 목적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같이 가는 길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간목은 기축달에 기쁜 마음으로 주변들과의 사람들과의 있던 소통들, 어떤 여러 가지 규약들, 약속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 같다. 뭐 그게 이제 간목의 기축달 운세죠.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이라. 을목은 편제죠. 관여지동 편제. 그래서 을목도 뭐 축토의 수생목을 당연히 봤죠. 을기라는 것은 을목이 기토를 보는 거는 호조건이죠. 좋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축토를 봤다라는 거는 어떤 태생적인 혜택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생적 혜택. 축이갑을 보는 것은 수생목으로 갑을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축이 을을 보는 거는 을을 보호하는 축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기축됐으니까, 을목 같은 경우는 기축달, 더군다나 편제. 우리가 저렇게 간여지동으로 편제가 온다라는 거는, 자기 세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어필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주변의 세력들, 그런 호조건들, 뭐 이런 것들이 될 만한 달이 이제 을목의 기축이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가 조금 과하게 욕심을 부려도 좋고, 자기의 어떤 선택지를 넓혀가는 거니까, 목국토라는 거는 보통 간목무토의 목국토를 이야기하는 거고, 을목기토의 목토를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목국토는 간목무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을기도 목국토는 목국토죠. 그래서 을기의 목국토라는 거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목국토예요. 간목무토 목국토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무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목국토를 이야기하는 거고, 을기라는 거는 더불어 함께 부드러운 의지와 낭낭한 눈빛으로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각자의 욕망이 어우러져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을기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을기 같은 경우는 을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던가, 뭐 애인한테 뭐 차 한 대 사달라고 사달라고 하던가. 애인한테 차 사달라 그러면 좀 심하구나. 아니지. 심하구나. 어쨌든 간에 뭔가 당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왔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또 해야 될 시기도 왔다. 편재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정제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공유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달라요. 정제는 속에 있는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오래도록 같이 살 사람이니 서로 애로점이 있으면은 평소에 크게 서로 구애받지 않고 소통하면서 지내자, 이런 뜻이고, 편재라는 것은 너는 나한테 특별한 존재니까 나한테 내가 나의 비밀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게, 이런 게 편재입니다. 그래서 편재들이 비밀이 뒤지게 많어. 정제들은 비밀 별로 없어요. 정제들은 비밀 별로 없고 편재들이 비밀이 많죠. 편재 비밀이 많고 뭔가 말 못할 사정도 많고 뭐 그런 게 이제 편재죠. 여러분들이 자꾸 편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편재가 뭐 대단히 뭐 남자답고 배포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쫌상들이에요. 오히려 정제들이 더 배포가 있지. 편재들은 그냥 예민돌이, 예민순이들이야. 그냥 이거의 말만 그렇지. 무슨 걔들 무슨 배포가 있어. 이로 말할 수 없이 예민한 자들이에요, 편재들은. 그냥 이제 편재라는 것은 주변을 의식을 했으니 그들로 하여금 내가 쫌상이 아닌 뭔가 의미 있는, 뭔가 이렇게 스케일이 큰 뭐 이런 사람들로 보이고자 하는 참 사사로운 욕망이 앞서는 사람이죠. 그래서 겉멋 잔뜩 든 게 편재입니다. 제가 기존의 통념을 많이 깨죠. 기존 통념을 많이 깨는 게, 그게 막 제가 제가 성격적으로 삐뚤어졌다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렸으면 해서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뭐 제 말하는 게 틀린 말 있나? 별로 없지.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은 전체적인 트렌드라는 건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기존에 제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육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좀 벗어나라는 이야기예요, 내 말은. 좀 다양하게 사고를 해보자. 그런 면에서 좀 의도적으로 일부러 반대급부적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편제를 좋게도 얼마든 이야기하지. 하는데, 그리고 또 가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 쟤 왜 이제 열등감이 쩔어 있어? 왜 저렇게 자기 자신한테 가학적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한테 있더라고. 저는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겠지, 당연히. 근데 가학적이지도 않고,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육신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나쁘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내가 그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신랄하게 나쁘게 이야기를 해도, 별 문제가 안 생기잖아. 내가 뭐 겁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육신이니까, 일부러 신랄하게 좀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게 뭐 내한테 대한 자신감 같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나로부터 뭔가 깨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나부터 내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팔자, 내가 가진 육신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만이 내가 다른 육신을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렇게 그렇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면죄부가 될 수 있을 만한 자격 정도는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내 사주를 가지고 뭐
비하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다 그래서 뭐 내가 열등감이 강하거나 나를 자학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대단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세상 태평스럽게 좋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 사주에 대해서 난 불만 없어요. 나 평생 동안 난 내 사주에 대해서 불만 가져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 팔자에 대해서도 난 내 인생, 내 팔자, 내 사주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살아왔던 인생들, 그리고 내가 겪어오면서 만나왔던 사람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원망해 본 적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원망을 안 하겠어. 때로 싫을 때도 있고, 욕할 때도 있고, 근데 그걸 막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아요. 뭐 성질 날 때도 있지. 뭐 나라고 뭐 욕 안 하고 싶고 뭐 성질 안 내겠어요? 성질 내지. 근데 그걸 마음에 담아두거나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이렇게 내가 막 그걸 갖다가 되풀이하면서 나를 괴롭히거나 뭐 그런 짓을 하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따라 사흘이 기네.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좀 맨날 하는 이야기죠. 좀 깨자. 상관이 있으면 뭐 말로서 먹고 살고 뭐 예술을 해야 되고 뭐 인성이 있으면 학자가 돼야 되고 뭐 평관이 있으면 장군이 돼야 되고 이런 정말로 단편적이고 지금 이 시대에 전혀 써먹을 수도 없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매몰되지 말자.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조금 맞다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무런 영향가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잠수에 들을 게 막 오지게 많네. 벌평. 요즘 그거 보는데 재밌더라. 호텔 델루나. 재밌던데. 1, 2회가 참 짠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병화. 병화는 상관이죠. 상관. 기축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화식시키는 걸 잘하죠. 화식. 근데 병화가 화식된다는 이야기는 없고, 회화된다고 이야기하죠. 화식과 회화, 회광이라 그러나? 회화라 하는 게 이제 회광이라 그러나? 빛이 어두워진다 그러죠. 보통 병화가 빛이 어두워지려면은 이제 개수나 무토가 있으면은 어두워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축을 본다고 해서 병화가 설되거나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고, 오히려 병화가 기축을 본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좋은 자양분으로서 화생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기축이라는 것은 좋은 토대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반환점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축의 병화라는 것은 목생화죠. 사실 화생토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병화는 원래가 화생토 하는 건 아니거든. 목생화로서 온도를 높여줘서 좋은 호조건을 만들어 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 더군다나 기축 상관이죠. 상관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저렇게 화생토 상관은 또 그래도 나 또 화생토 안 한다 그러면서 또 병화에 화생토라고 이야기가 또 있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말하다 보니까 화생토가 된 거지. 사람들이 깔려고 하면은 뭐든지 잡아서 까요. 까는 거는 그냥 땅콩이나 까먹고 조개나 까먹고 그러지 이런 거 까지 마 좀. 화생토 상관이라는 거는 그죠. 화생토라는 게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입지를 만들고 경력을 쌓고 뭐 이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기축을 받다라는 거는 화생토. 내가 주변 사람들의 여건을 내가 보살펴서 그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 이렇게 나를 희생해서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병화가 기축을 보는 방식은 내가 직접 가서 하지는 않아요. 직접 가는다기보다는 길을 제시를 하는 거죠. 뭔가 방향 제시를 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병화는 좋고 나쁘다라기보다는 내가 하나의 어떤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어떤 책임자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택에 대한 기로.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하나를 선택함으로 해서 내가 나빠지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병화죠. 그러니까 뭐 회사를 간다라든지 어느 회사를 가는 게 더 좋은 것인지 내가 어느 전공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의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병화죠. 그래서 항상 어쨌든 기축이라는 것은 일단은 선택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택지를 그 일간마다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어떠한 선택지가 그 일간에게 주어질 것인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내가 소설 쓰는 거니까 뭐 이거 믿거나 말거나야. 다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은 뭐 이거 뭐 아휴 맞지도 않아. 여러분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내가 코웃음 쳐요. 아이고 내가 또 저기 뭐야 소 뒷걸음질 하다가 또 쥐를 또 잡았구나. 쥐 한 마리, 쥐 두 마리, 쥐 세 마리. 누구나 이런 이야기에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어머나, 너무 잘 맞아요. 잘 맞기는 개뿔. 아유, 국민학생이 와서 이야기해도 맞아요. 공부 차원에서 하세요. 내가 진짜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천대래 하지. 그 말 틀린 말은 아니다. 잔소리는 하면서도 할 건 다 해줘. 마음이 약해 내가. 나도 알아. 마음이 약하죠. 지금 계속 수은이 와서 마음이 더 약해졌어. 경자년은 더더욱 그렇죠. 자수의 수생목, 경금, 금금목 수생목, 간목이 이제 뭔가 우뚝 서려고 용을 다 쓰고 앉아 있으니까 환장하고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정화는 회화되죠. 회화. 내가 쓰는 용어들이 절대 정확하다고 믿지 마세요. 나 용어 엉망으로 쓰거든. 지나놓고 나면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무식하니까 혹시라도 뭐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검색해 보세요. 정화는 회화되는 거죠. 지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축달 같은 경우 정화는 지치는 겁니다. 이제 좀 이렇게 더군다나 이제 축토를 보는 거죠. 축토를 보니까 더더욱 지치죠. 그래서 정화는 기축달에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이제 시광이죠. 더군다나 이제 식으로 인해서 일간이 소모가 더 심해집니다. 저렇게 식태왕한 팔자들이 보통 더군다나 화가 저렇게 회화된다는 이야기는 활동성 저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간에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좀 체력 안배도 좀 하고 제발 남의 일에 나서지 말고 누가 옆에서 아프다 그러면 그냥 뒤져 그래요. 그냥 뒤져. 배고프다 그러면 그냥 굶어 그래요. 그냥 울고 있으면 놀고 자빠졌네 그래 그냥.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할 거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제 회화된다는 거는 인간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라는 이야기거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인간들이 너무 신경 쓰여서 내가 그냥 가만히 못 버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화생토라는 것은 솔선수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가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좀 심해지면 이제 절로 들어가죠. 이게 심해지면 화다토조 돼가지고 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귀의해 버리는 거죠. 이제 내 거를 다 부처님한테 다 맡겨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화 입장에서 기축달 같은 경우는 회화입니다. 회화되어서 좀 부지런히 쉬세요. 가급적이면 쉬시고 원래 이런 때는 쉬는 게 상책이에요. 사람이 때로는 쉬라고 오는 운도 있어요. 쉬라고 오는 운도 있어. 그때가 이번 달이지. 이제 기축달이지. 정화 입장에서는. 애쓰지 말고 정화라는 일간 자체가 원래가 참 애쓰는 존재들인데 경자년도 참 고생 많았잖아요. 정화들이 뭐 잘 나가는 정화도 있고 못 나가는 정화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경자년이라는 것은 무리할 수밖에 없었고 체력적으로 여기저기 삐걱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극술교가 일어나니까. 물론 식상으로 극술교가를 하는 거지만은 경금으로도 얼마든지 사실 뭐 화는 금으로도 설되고 토로도 설돼요. 어떻게 보면 금으로 설되는 게 더 크죠. 그래서 참 이만큼 한 해를 달려온 정화들은 박수 받을 만하다. 올해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기축달이 마지막 고비가 될 테니까 지금부터 힘을 비축을 해서 무사히 넘어가도록 하자. 이게 이제 정화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내가 딴 말 할 말이 없고 존버. 그 다음에 이제 무토. 무토는 겁재죠. 겁재. 축의 무토가 이제 귀축달에 왔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보통 기축 이러면은 하나의 어떤 분기점 넘어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무토라는 것은 버티는 걸 이야기하는 거. 나 안 넘어갈래 한 겁니다. 안 넘어갈래. 우리가 축이라는 것은 음양적 변화를 해야 되는데 무토라는 것은 오행적 변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버티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처지는 인간이죠. 나 아직 부족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대를 안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환을 할 때 내가 다 같이 전환을 해야 될 필요는 없어. 그래서 무토라는 것은 버티는 거예요. 변화의 시점에 버티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는 부족한 거예요. 나는 부족해서 여기 있을래 한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겁재죠. 겁재. 더군다나 이제 무기, 주변 사람들의 어떤 요구사항들,
야, 너만 그러면 되냐? 따라와야지. 왜 혼자 그러고 있어? 같이 가자.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괴리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겁제라는 게 꼭 나쁘게만 볼 거는 아닌데, 겁제의 해석도 좀 다양하게 합시다. 무조건 쟁제되니까 뒤진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겁제라는 것이 이렇게 기축처럼 나는 무토고 넌 기축으로 이렇게 분리된다라는 이야기는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간의 어떤 이렇게 그런 반목, 어떤 질서에 대한 어떤 이렇게 선호의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정적인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그건 심각한 건 아니에요. 뭐 토급제라는 게 같이 죽고 같이 살자인데, 그런 의견 차이 정도 가지고 뭐 어떻게 잘못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기축달에 그냥 기존의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다,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주변에 무토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왜 안 넘어오지? 왜 포기 안 하지? 왜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무토들에게 핀잔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시대와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 시대의 뒤에서 뭔가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라는 것은 마무리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빨리 가라. 내가 뒷정리할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축달의 무토라는 것은 마무리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세요. 서둘 필요 없고, 겁재들이 아무리 지랄 발견을 하더라도 그냥 니는 가. 난 내 할 일 할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엔 기회가 또 오니까. 그래서 뭐 다만 이제 무토 같은 경우가 그런 거는 있죠. 해를 넘겨면 안 되는 것들은 하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해를 넘겨서 안 되는 거, 당연히 올해 안으로 끝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 하고 계속 버티는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이성적 판단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전기세 이번 달까지 내야 되는데, 아싸, 난 존버야. 미친놈이지. 과태료 나오는, 그러면 이렇게, 저기 뭐야, 과태료가 아니고, 저기 뭐야, 이렇게, 가산. 응? 가산해서 나오잖아. 그거는 바보 하는 짓이고, 응? 그래서 뭔가 무토들은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지금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내가 가서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거나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같이 협조해야 될 일인데 내가 그냥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내 마음이 선뜻 내 마음이 선뜻 단어가 기억이 안 나. 내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냥 이유 없이 미루고 있지 않는가. 요런 것만 점검을 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느긋하게 가시면 돼요. 그게 이제 무토죠. 그게 무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토. 기토는 이제 비견이죠. 이건 아까 내가 설명을 아까 다 했습니다. 비견이고, 기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음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속에 이제 기토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기토라는 것은 이제 변신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죠. 갈아탈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승진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이제는 단계를 넘어설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진도를 나갈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손만 잡고는 더 이상 못 만나겠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만 진도 고문하고. 어쨌든 간에 뭔가를 넘어가는 거야, 이제. 이제 뭔가를 넘어가는 거야, 이제는. 그게 이제 기토죠. 그게 기토죠.
그래서 키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토하고 반대죠. 무토라는 것은 조금 천천히 가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키토라는 것은 좀 더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해라 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한다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한 단계 확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축토의 기토라는 변화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한 신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업종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내 분야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개념, 완전 새로운 개념. 뭐 물건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집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일반 뭐 빌라를 살다가 아파트를 간다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건축 쪽에 있다가 갑자기 무슨 수산 쪽으로 간다라든지 뭐 이런 완전히 다른 음량적인 변화를 하는 게 이제 기축이죠. 기축이죠. 더군다나 이제 비견이죠. 이 비견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같이 공유하고 나의 징검다리가 돼줄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준비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자. 항상 이 비견의 좋은 점은 그런 거예요. 비견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준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내가 능력을 키우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비견이라는 것은 내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사회에 능력 있는 사람들과의 친분, 교분을 통해서 그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비견이죠.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기축달에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상의, 뭐 가족들 간의 상의 뭐 이런 것도 괜찮죠. 혼자 결정할 필요도 없고, 혼자 결정할 이유도 없고, 뭐 그들이 같이 먼저 와서 본인한테 제안도 할 것이고, 그런 것들 뭐 동업을 하든지 뭘 하든 뭐 그런 건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기토 가지고 우리가 일간말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하나의 어떤 트렌드, 어떤 상황, 시간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관이니까 남자 문제, 직장 문제, 죄니까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무식한 방법이에요. 진짜 무식한 얘기예요. 그거는 사주를 해석을 하는데 가장 무식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식상이니까 자식 문제네, 관이니까 직장 문제네, 웃기지 말라 그래, 식상에 관 때리면 직장 문제지, 제가 관생하면 이것도 직장 문제죠. 인성이 식상극하면은 이건 자식 문제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를 고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부터 고정관념부터 버려야 돼. 식상, 자식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진짜 무식한 점쟁이에요. 관이 직장이 어떻고 무슨 연견나라네, 뭐 애인이 어떻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면 그냥 물어봐야 돼요. 손님한테 뭐가 궁금하시냐고. 저 잘 물어봐요. 그렇지, 나 물어봐요. 뭐 하려고 맞추고 앉아있어. 손님한테 물어봐. 무슨 일 오셨냐고, 뭐 고민이냐고. 나 물어봐요. 막 맞추려고 안 해, 나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하죠. 사주가 고생 많으셨네. 뭐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신 분인데 그래도 참 긍정적이신 분이네. 먹고 사는 건 별 지장 없네요.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끌어나가기는 하죠. 뭐 사건 사고가 보이면 이야기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안 보이면은 그냥 물어보고 뭐 그런 거예요. 그걸 막 애써 맞추려고 하고, 관운인데 무슨 직장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점쟁이 짓을 사주를 몇 달만 봐도 그런 이야기 안 나와요. 몇 달만 봐도 그 말이 안 맞다는 걸 알거든.
아무 상관없어요. 직장 문제, 관인비식재원에 다 생겨요. 자식 문제, 관인비식재원에 다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가장 무식한 방식이에요, 그건. 어쨌든 기토는 현명하게 만들어 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일간별 운세할 때도 뭐 재운의 여자 이야기 절대 안 하잖아. 관운의 직장 이야기 절대 안 하잖아. 왜냐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거고,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발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주 절대 안 늡니다. 오늘 잔소리 뒤지게 많다. 요즘 내가 슬럼프라서 그래. 이게 안 뜯어오고 있으니까 슬럼프가 더 많아졌어. 요즘 인생 최대의 슬럼프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 최대의 슬럼프가 왔어.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보고 앉아있네?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해.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고 앉아있어. 그래서, 오늘 하루도 드라마를 많이 봤구나. 그리고 하루 땡. 그 다음에 이제 경금. 경금. 이 방송도 좀 이렇게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의욕이 안 생겨요. 이것도 월운도 이제, 할 때가 됐구나 해서 어거지로 하는 거지, 뭐. 경금! 경금은 정인. 정인 태과. 정인 태과, 뭐, 간이지동의 태과라고 봐야 되지. 기본적으로 간이지동 태과. 이제 정인이죠. 정인. 어떤 정인은 보통 권리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세련되게 합시다. 권리. 일단 뭐, 저는 보통 정인 그러면 권리 그렇게 얘기해요. 권리. 또 소유의 문제, 권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출발점이 정인이다. 내가 누구를 보살필 것인가. 내가 어디에 관여해서 어느 선까지 내가 관여해서 그 일을 내가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이제 정인운이죠. 이제 기축이죠. 기축. 축토 경금. 보통 이제 축월이죠. 기축월의 경금이라는 거는, 아직 내가 처리해야 할 일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경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기한이 남아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경이에요. 무경이라는 것은 기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토경금이라는 것은 계속 토생금하니까 기한이 없어요. 근데 기토경금이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정해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 정인이라는 것은 어떤 유통기한된 문서 이렇게 얘기하든가, 뭐 보통 인성을 문서라고 얘기도 하니까 너 역할 이렇게 얘기하든가.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 기축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뭐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청산할 건 청산해야 되는, 쉽게 말해 청소해야 되는 시기란 뜻이에요. 경금이라는 거는. 그래서 얘한테 의무가 부과되었으니 그 의무를 잘 해결하고 잘 마무리해라. 오래 걸려서는 안 된다. 기경이라는 것은 이미 항목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항목, 일거리, 기한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가라 뭐 이런 거죠. 숙제해라는 이야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기축의 경금이란 건 이번 달에 숙제해라. 남은 빚 청산해라 뭐 이런 거죠. 남은 사과 마저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동안에 잠을 못 잤으면 잠 좀 푹 자라. 어쨌든 미진한 것을 다 해결하고 손 틀고 나가야 되는 때란 뜻입니다. 그게 이제 경금이죠. 경금. 그렇게 해야만 그 다음 관문을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축이라는 것은 항상 관문이에요. 아까 내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죠. 관문이다. 이 관문을 넘어갈 때가 됐다. 그게 이제 경금이죠. 관문을 넘어갈 때가 됐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마라. 힘 쓰지 마라. 힘 쓰지 마라. 이미 기축달의 경금이 힘쓸 일은 없어요. 힘써서 될 일도 아니고, 다만 힘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힘쓰지 말아야 될 일을 힘쓰게 되는 게 기축달의 경금입니다. 힘쓰지 마라. 돈 쓰지 마라. 10,000원 달라 그러면은 1,000원만 줘라. 100만원 달라 그러면은 10만원만 줘라. 10분의 1만 쓰라.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앞으로 갈 여정이 많다. 청소하는데 힘 다 쓰면은 나중에 집단장 할 때 여력이 없다. 그래서 안배를 해라. 그래서 경금은 기축달에 그냥 털 건 털어라. 포기할 건 포기해라. 완벽주의가 되지 마라. 해결 안 되는 거는 그냥 넘어가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해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털어내라고. 그냥 퉁치란 이야기입니다. 퉁쳐라. 좀 대충 넘어갈 건 넘어가라. 다음을 위해서 힘을 아껴라. 뭐 이런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 힘 못 아끼게 악바리처럼 붙는 인간들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의 하소연, 그들의 이유들은 다 쓰잘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 들어줄 필요 없다. 이미 니는 할 만큼 했고 견적 나왔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금. 신금은 편인이죠. 신금은 편인. 이렇게 축토가 신금을 보는 것은 보통 원형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뺏고자 한 걸 이야기를 하죠. 보통 축중 신금 투간되면은 아버지 거를 그대로 담다, 조상 거를 그대로 가져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의 고잖아요. 축이라는 게 금의 고인데 아버지, 조상 때 유전인자가 나한테 그대로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축, 신기 이게 이제 신기에 대한 이야기는 각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습이 만난 거죠. 신이라는 조와 기토라는 습이 만난 건데, 보통 을신 이러면은 서로 망가지다는 뜻인데, 기신은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토의 습과 을목의 습은 엄연히 달라요. 을목의 습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어떤 습으로서 형태 지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이 무너져 버리면 형태도 같이 무너져요. 근데 기토의 습이라는 것은 그 기토가 습을 머금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토의 성질이 변할 수는 있지만 기토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려나 모르겠다. 쉽게 얘기하면은 기토라는 것은 습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기토가 신금을 본다는 이야기는 여기 볼일 다 봤으니까 다른 애 만나러 가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기신이에요. 을신 그러면은 서로 헤어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붙지도 못하고 막
똥 마른 강아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의신이거든, 원래가. 오죽하면 내가 맨날 의신 보고 의신스럽다고 할까. 그런 것들은 의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을도 망가지고 신도 망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귀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귀신이라는 것은 그냥 기토가 신금한테 그냥 습을 넘겨주고 나는 또 다른 형태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마실 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려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나만 이런 이야기 하니까. 듣보잡 같은 이야기니까 듣보잡 같은 이야기니까 어려운 이야기지. 제가 이론 많이 만들었어요. 이런 이상한 이론 많이 만들었죠. 근데 그 이론의 근거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난 설명은 다 할 수 있어요. 이론을 만들더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근데 신살이나 이런 건 나 절대 설명 못 하겠어. 신살, 12운성은 절대 설명할 자신이 없어. 오늘 계속 신살, 12운성 계속 까죠. 그런 거 보지 말라고. 사주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고 싶은 사람 보든가. 그럼 막혀. 내가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거 백날 공부해봐요. 결국 나중에 중간에 막혀요. 막혀서 그래 이거라도 붙잡고 살자고 해서 거기서 머물러.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막혀서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면은 그게 꼭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제자로 돌아가면 기본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막혀서 그냥 이거를 때우고 살래 이렇게 된다고. 어차피 다른 거 복잡한 거 하기 싫어. 나 그냥 신사라고 12운성으로 할래. 그걸로 때우고 살아 그냥. 그럼 평생 발전 없는 거지. 그러고 살든가.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가 이제 기축이라는 거는 편인이죠. 편인. 이제 편인운 같은 경우가 나쁘게 말하면 방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좋게 이야기하면은 뭐 잠시 뭐 이렇게 마실 가는 거죠. 잠시 정신이 나가서 잠시 집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편인이에요. 원래가 도식하면 집 떠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식신 생재 이렇게 하면 안락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식이 살아있으면은 화목한 우리 가정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편인운이라는 것은 도식되니까 그렇다고 파괴된 우리 가정 그렇게 하지 말고 다들 극단적인 걸 너무 좋아해. 화목한 우리 가정 도식되니까 파괴된 우리 가정이 있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편인운이라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잠시 습에 젖어서 잠시 정신적인 세계를 구가했다는 뜻이에요. 뭐 좀 지쳤다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을신 이러면 곤란한데 기신은 괜찮아요. 나한테 정신적인 여유와 휴식을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신으로 만난 습은 신금 금방 그 습은 오래 머물지 않아요. 오래 머물지 않고 잠깐 취했다가 금방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게 기신이에요. 기신. 그래서 기축달의 신금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항상 똑바른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는 미친 짓도 하고 그렇잖아요. 술 먹고 깽판도 부리고 길거리 널브러서 퍼져 자기도 하고 가끔은 맨날 모범적으로 밥만 먹고 사나 술도 먹고 사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도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뭔가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는 있죠. 뭐 어쨌든 신금 입장에서는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으로부터 뭔가 탈출해서 기신, 내가 그동안에 원했고 바람하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한번 매진해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금이죠. 뭐 일탈이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약간의 직무유기, 일종의 불장난,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신금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가지고 뭐 나쁜이 좋은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아니 그냥 한번 그렇게 일탈을 하고 좀 더 즐겁게 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신기일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이렇게 시간적인 텀을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신금들은 그냥 나를 조금 놓고 살자. 세상에 별거 있나? 세상에 별거 있나? 다 거기서 거기지. 그게 신금입니다. 그 다음에 임수. 임수라는 건 이제 정관이죠. 정관. 그리고 이제 기임. 기행하면 또 기임 탁습도 생각을 하죠. 뭐 당연한 거지. 뭐 맨날 배우는 게 그런 거니까. 축토의 임수가 있죠. 축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축임이라는 게, 축토임수라는 게 정제죠. 정관이죠. 또 축임 정관. 보통 축임 정관 그러면은 딴따란 뜻이에요. 이제 관이라는 거는, 정관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을 따한다는 뜻이에요. 책임을 지다. 뭐 정관 가지고 무슨 영전이 있다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일 발생 안 하니까. 뭐 영전이 됐다는, 뭐 무슨 회사에서 무슨 뭐 이렇게 승진됐다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보통 관운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을 따하는 운이에요. 책임을 따한다. 나한테 임무가 부여되는 운이에요. 그 임무를 잘할지 안 할지는 알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축의 임수라는 것, 그리고 기임이라는 것 자체가, 임수기토라는 거는 뭐 탁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제방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뭐 축월에 뭐 임수가 뭐 뜬다고 무슨 제방이 뭘 무너져? 뭐 제방이 무너져? 그래서 저거는 그런 거죠. 사람이 꼭 내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은 함께 살고 누군가의 책임을 내가 떠안을 때도 있는 거고, 내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길 때도 있는 거고. 기축의 임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짐을 내가 떠안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뭐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내가 한 대로 거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한 일을 책임지기도 하고, 원래 그런 거죠.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 불공평한 세상을 당연히 인지하고 적당히 비껴서 살 수 있으면 그게 공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겁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건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뭐 그렇게 애타면서 사나. 그래서 임수 같은 이게 축중 임수라는 게 과거로부터 쌓여왔던 하나의 어떤 과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오. 나는 겪지 않았던 일인데, 그 않았던 일이 나한테 온 거지. 더군다나 이제 기임, 제방 무너지게 생겼어요. 무너진다는 뜻은 아니고 벅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뭔가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지 않아서 왜 내가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거에 대한 한탄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꿋꿋하게 해내야죠.
해내야죠. 그게 이제 기임이죠. 다만 그런 것들을 해냄으로 해서 본인은 좋은 경험과 좋은 성과로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기임이라서 그런 거죠. 이건 아까 이게 기라는 것은 하나의 전환점 속에서 나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임이라는 것은 남들은 닭거리는, 남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내 눈에 쉬워 보이는 게 기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임과 기임이 있는데 무임이라는 것은 쉬운 일도 어렵게 가는 게 무임이고, 기임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도 쉽게 가는 게 기임이에요. 그래서 나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나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어떤 지금의 상황들을 갖다 훌륭하게 해결을 하면은 아주 훌륭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임수죠. 그래서 조금 억울하고 조금 황당하고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수들은 뭔가 자기의 한계의 최대치를 끌어다가 써야 되는 거, 니일 내일을 가리지 않고 내가 나서서 다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축달의 임수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조금만 힘내시고 조금만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다 포용하는 마인드로서 해결을 해 나가기를 충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 개수는 이제 편관이죠. 편관이고 이제 기계, 개축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통 축중개수는 승계라는 의미가 승계, 그대로 가져오다는 뜻이에요. 신금하고는 달라요. 축중신금이라는 것은 계승 이렇게 얘기해요. 승계, 계승 똑같은 이야기인가? 나만 다르겠으나 계승은 전때 걸 내가 가져오는 걸 계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승계는 내 걸 내가 가져왔다는 이야기야. 몰라, 나는 그렇게 쓰고 싶어. 계승과 승계가 똑같은, 한번 찾아볼까? 진장. 계승은 당연히 아는 거고, 조상의 전통이나 뭐 이런 거, 승계, 선임자의 딜리어 발음, 다른 사람이 거기는 의문이 또 비슷한 이야기네. 근데 개성은 조금 더 조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승계는 선임자의 딜리어 발음, 승계라고 볼 수도 있겠다. 같은 부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같은 부류 이야기. 승계. 뭐 그 말도 되겠다. 승계란 말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승계를 이야기하네. 축중개수. 나의 성과, 나의 업적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유지 종속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부서 이동을 한다라든지 나 큰 변화를 한다 이런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이제 기계라는 뜻이죠. 기계. 기계라는 거는 원래 기토도 습하고 개수도 습한데, 기계가 돼버리면은 그냥 내 영토란 뜻이에요. 내 영토, 개인적 영토. 아무도 접근하지 마. 근데 이제 편관이죠. 편관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끌어나가야 되는 입장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수가 기축을 기계로서 축중개수가 투견됐다라는 거는 그냥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보호하고 끌어나가고, 나의 나발이라는 뜻이에요. 기계라는 것은 나의 나발이, 나의 영역,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개인적 영역. 내 가족을 돌보고, 내 회사원을 돌보고, 내 주변을 돌보고, 내 학생을 돌보고, 뭐 이러는 게 그게 이제 개수 입장에서 기축이죠. 기축이죠. 그래서 다소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는 있겠으나 분주다산 한 달이 될 것이다. 분주다산 한 달이 될 것이다. 내 역할을 그대로 승계했으니 평관이라는 것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되는 건데 뭐 이런저런 무성한 소문들이 날 수도 있고 어디로 가니 많이 발령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아마 제자리에 머물 것이다. 뭐 멀리 가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기축달이라는 것은 그냥 꿋꿋하게 내가 무너지면은 주변 사람들의 안위와 평화가 문제가 발생을 하니 꿋꿋하게 잘 버티자. 이게 이제 평관이죠. 이게 개수죠. 이게 개수, 평관. 그래서 조금 정신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됐으면 합니다. 개수 같은 경우는. 끝났네요. 이번 달도 숙제했네. 아유, 맨날 이게 숙제하는 기분이야. 숙제하는 기분. 아우, 하기 싫어 죽겠어. 다른 사람들이 뭐, 다들 너무 열심히들 해. 막 일간 하나 가지고 2, 30분씩 하고 참 대단들 한 것 같아. 재밌으니까 하겠죠. 난 지겨워 이거.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고 하기도 싫고. 어쨌든 다들 제 말이 뭐 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명리를 한 30년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한 30년 정도 한 사람으로서 좋은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론이 정확한 길로 가자. 육신과 오행만 가지고 우리는 가자. 그것만 해석하는 것도 바쁘다. 그게 더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고 미래가 창창하다. 오늘 계속 잔소리로 시작해서 잔소리로 끝나죠. 제가 명기를 군대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군대를 내가 몇 살 때 갔나? 22살 때 갔나? 그랬을 거예요. 22살 때 갔나? 그랬을 거고, 아마 23살 때쯤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정확히 30년 됐어요, 보니까. 딱 30년 됐어. 뭐, 횟수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지금 50년, 60년 한 사람들도 많은데, 30년을 했지만은 정말로 내 인생의 명예를 제대로 한 기간이 20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10년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거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어떤 실력이란 것도 늘기 시작했으니까, 세월은 30년이지만은 실제로는 명리는 20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즘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참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지고 항상 돈이 되면은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더 많은 또 사주를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죠.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은 성숙하고 그 성숙한 만큼 그거를 뭔가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성숙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마련이고, 지금은 그럴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도태되는 시기죠. 아직까지도 20년, 30년 전에 방식을 고집하면은 결국은 도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본인이 그게 20, 30년의 방식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계속 고수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사정이야 못 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 사람의 한계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변혁기가 왔다. 경자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적자생존이다. 열이 하나 살아남을 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본의 아니게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렸고, 신축년은 진짜 핵심만 남는 거죠. 그래서 경자년은 이제 마지막 물갈이가 신축이에요. 경자년에 살아남은, 아직 신축년도 아직까지 심판이 남아있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신축년의 심판이라는, 심판이란 말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신축년에 이제 신금이라는 거는, 이제 진금승부하라는 이야기예요. 남은 자들끼리 어느 놈이 제일 잘난 놈인지 한번 진금승부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신축이죠. 그래서 실력자들끼리의 어떤 무림의 고수들끼리 이제 실력 대결을 하는 거지. 아마 내년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정말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 그럴 수 있잖아. 이미자와 조연필의 대결,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최고의 이런 사람들끼리. 걔들이 뭐 하려고 대결을 하냐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그런 컨셉이 생길 거란 이야기예요, 내 말은. 그런 컨셉이. 우리가 도전을 하더라도 축구선수, 야구선수 이렇게 만나서 도전을 하잖아. 이종 경기 간에. 그렇게 해야, 이렇게 서로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지.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진짜로, 왕년의 축구선수끼리, 왕년의 야구선수끼리, 이런 매치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진정한 실력자가 누구인가. 그런 걸 대중 앞에 실제로 한번 내보여봐라. 그런 거죠. 그게 신축이에요. 신축. 그리고 이민년은 세상이 뒤집어지고, 어떻게 뒤집어질지 나도 몰라요. 살아남아야지. 존버해야지. 살아남아야지. 맨날 걱정하지 말라 그러놓고 맨날 내가 걱정만 끼치죠. 그러네. 본의 아니게 가급적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자꾸 이런 말을 해주게 되네. 그냥 전 떠오른 대로 이야기해요. 준비한 것도 없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고. 어쨌든 오늘은 예전하고는 다르게 좀 오래 했네. 1시간 한 반이 다 돼가네. 지금 1시간 27분 58초 59초 되는구나. 보통 같으면 저거를 끌 건데 오늘 왠지 아쉽네. 아쉬워서 계속 앉아서 주저리 하고 앉아있어요. 괜히 주저리. 제가 이제 월운 이야기하면서 원리를 계속 설명해 주려고 해요. 오행의 원리, 육신의 원리.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하는 것들은 변칙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 딴에는 원칙, 그러니까 이론에 찌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다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설명 열심히 하고 있고 기존의 책에는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소화하고 흡수하기 진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해서 계속 들어가면서 내 몸이 그냥 거기에 젖어서 그러고 내가 그냥 몸으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행은 그런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게 설명을 하는 게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몸이 하는 거고 제 마음이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안 해요. 나는 머릿속에서는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거 할 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으로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과 몸으로 받아들이라고. 이게 무슨 교주 같다.
딱 1시간 반이네. 아싸. 1시간 반이네. 원래 1시간 반 정도는 해야죠. 어쨌든 기축달도 다들 용기 잃지 마시고 신나게 잘 지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만 끝.